망하기 직전이던 가게. 갑자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장사를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며칠 전 가게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멈춥니다. 형아, 나 저거 한 번만. 어제도 못 먹었잖아. 형은 얇은 외투 속 주머니만 꽉 쥡니다. 주머니에는 할머니가 모아준 2,000원뿐입니다. 저 햄버거 2,000원어치만 가능할까요? 아이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떨립니다. 성우는 말없이 따뜻한 자리를 가리키죠. 아이들은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습니다. 성우는 쟁반 가득 햄버거를 담아옵니다. 여기 주문한 거 나왔다. 2,000원으로는 살 수 없는 크기였죠. 아이는 당황해 성우의 눈치를 살핍니다. 천천히 다 먹고 가거라. 성우는 카운터 뒤로 몸을 숨깁니다. 형제는 그제야 햄버거를 크게 한 입 뭅니다. 동생의 입가에 소스가 묻어났죠.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더니 잘 먹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햄버거를 한 번도 베어 물지 못합니다. 성우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어떤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그날 이후 가게는 더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재밌니? 성우는 감자를 튀기며 넌지시 묻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동생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는 형 몰래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친구들도 다 착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셋이 사는 형편. 아이의 떨어진 신발. 그는 마음이 쓰여 콜라를 한 잔 더 채워주었죠. 손님이 없는 시간, 둘의 대화가 쌓여갑니다. 형한테는 비밀로 하자. 성우는 아이를 위해 고기 패티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가게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건 형이었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죠. 동생은 형의 고함에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성우도 당황해서 손에 쥔 집게를 내려놓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형은 동생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아끕니다. 성우가 다가와 아이를 진정시키려 하죠. 배고파 보여서 햄버거 좀 챙겨준 거야. 너무 동생 혼내지 마라. 하지만 형은 성우의 손을 거칠게 쳐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난도질당한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사장님, 우리가 거지입니까? 왜 우리만 보면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짓는데요? 예상치 못한 날선 질문에 성우는 숨이 턱 막힙니다. 아이의 눈에는 서러움과 도끼가 가득했죠. 세상이 던지는 동정이 이 아이에겐 칼날이었나 봅니다. 성우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뗍니다. 아니, 나는 그냥 배가 고파 보이길래. 무슨 말을 해도 아이의 상처를 건드릴 것만 같았죠. 왜 우리를 불쌍하게 보냐고요. 싫다고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날카로운 그 말. 가게 안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입니다. 저희 갈게요. 죄송해요. 형은 동생을 데리고 뒤도 안 보고 나갑니다. 성우는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만 봤죠.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칩니다. 가게 문을 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쩌죠? 오늘은 장사 끝났는데. 그들은 대답 대신 서류부터 내밉니다. 본사에서 왔습니다. 매출 미달로 계약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 빨간 줄이 가득한 서류.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듭니다. 본사의 원칙은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죠. 적자가 계속되면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사장님. 설상가상으로 가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건물주가 들어와 차갑게 한마디 던졌죠. 김 사장, 이번 달 월세 또 밀리면 다음 달엔 정리해.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못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못 챙겼죠. 이게 맞는 건가? 성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습관처럼 창밖을 살핍니다. 그날 이후 형제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성우는 주방의 집기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본사의 독촉과 월세 압박은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터덜터덜 걷던 성우의 발길이 어느 골목에 멈춥니다. 춥지? 이제 집으로 가자. 전신주 아래 낯익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형제가 추위 속에 폐지를 쌓고 있습니다. 나만 주지 말고 형도 좀 먹어. 형의 주머니에서 나온 빵 하나가 있었죠. 어디서 구했는지 딱딱하게 굳은 빵입니다. 성우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형은 손사래를 치며 동생에게 양보하죠. 저 나이에 벌써 저렇게 사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사장님을 마주한 형의 눈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힙니다. 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우는 주머니 속 10,000원짜리를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아이의 서늘한 눈빛이 그 손을 막아섰죠. 사장님, 안 주셔도 돼요. 왜 자꾸 공짜로 주세요? 형이 멈춰 서서 성우를 똑바로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며 다시 묻죠. 잠시 침묵하던 성우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지. 근데 배고픈 건 숨길 수가 없더라. 예상치 못한 대답에 아이는 멈칫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튼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보였을 테니까. 어린 시절 동생 손을 잡고 시장통을 떠돌던 기억. 배고픔보다 무서웠던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나도 동생 손잡고 걸어 다닐 때 어떤 아저씨가 밥을 사줬어. 성우는 그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받은 빚을 이제야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뿐이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 한 장을 꺼냅니다. 아이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말합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나도 그때 안 받으려고 도망쳤었다. 싫으면 너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놈한테 전해주든가. 형은 손바닥 위의 온기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래도 저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을 서 있던 아이. 결국 동생의 손을 다급하게 잡고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우는 텅 빈 골목에 홀로 남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죠. 진심을 전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건 아이의 뒷모습뿐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아침. 성우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보며 멍하니 멈춰 섭니다. 가게 앞에는 전례 없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본사 철거반이 온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었죠. 다들 무언가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사장님, 문 안 열어요? 한참 기다렸네. 줄 서 있던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성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둘러 문을 엽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차버리죠. 그는 얼떨결에 앞치마를 두르고 급하게 불판을 켭니다. 정신없이 패티를 굽고 빵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여기 햄버거 10개 값 결제해 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카드부터 불쑥 내밉니다. 성우는 당황해서 주문하신 햄버거는 하나뿐이라고 답하죠. 여성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머지 9개는 장부에 달아주세요. 성우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여기저기서 영문 모를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주문은 밀려드는데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자꾸 주문한 것보다 돈을 더 냅니다. 성우의 손은 바쁘지만 마음은 자꾸만 울컥합니다. 그때 지난번 독서를 뱉던 본사 직원이 헐레벌떡 가게로 들어옵니다.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사장님. 성우는 계약 해지 서류인가 싶어 손을 멈추죠. 하지만 직원의 손에는 재계약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직원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죠. 본사의 상생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반문합니다. 사장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직원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밉니다. 화면 속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가 박힌 글이 있죠. 그날 밤 성우의 돈을 쥐고 떠났던 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이의 진심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평생 잊지 못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으로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주셨죠. 자신의 손에 쥐어준 10,000원은 동정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이에게 갚아야 할 약속이었다는 이야기. 아이는 사장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성우는 글귀 하나하나에 심장이 멎는 듯합니다. 내 말이 가시가 된 줄만 알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꽃이 피었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성우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눈물을 닦습니다. 상처만 줬을까봐 밤잠을 설쳤던 시간. 하지만 아이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고 전국에서 모인 겁니다, 사장님. 햄버거 값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내고 간 사람들. 성우는 이제야 가게 앞에 긴 줄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근데 그 편지 쓴 아이들 말입니다. 본사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저희 쪽에서 장학금을 주려 수소문했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살던 단칸방까지 비우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성우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게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사정을 얘기한 채 길거리를 뒤집니다. 숨을 헐떡이며 예전 그 골목으로 달려갔죠. 폐지 더미가 가득했던 전신주 옆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떠났음을 직감한 순간 전신주 아래 흙먼지 묻은 신발 한 짝이 보입니다. 밑창이 다 떨어진 동생의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이놈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성우는 그 신발을 쥐고 동네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폐지값을 정산받는 형제를 발견하죠. 형은 맨발인 동생을 자기 외투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너 임마, 신발까지 버리고 어디 가는 거야? 그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붙잡습니다. 내 돈 떼먹으려고 작정했어? 성우의 말에 형의 어깨가 움찔 떨립니다. 저희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성우는 대답 대신 구겨진 앞치마를 꺼내 들죠. 너 때문에 장사가 잘 돼서 아주 바빠 죽겠다. 그는 아이의 손에 가게 열쇠 하나를 쥐어줍니다. 아이는 손바닥 위의 열쇠를 보며 처음으로 소리 내웁니다. 내일부터 늦지 마라. 알겠지? 성우는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응원했죠. 아가야, 너는 스스로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진짜로 할 수 있어. 멀어지는 성우의 혼잣말 뒤로 아이의 우렁찬 대답이 들립니다. 내일부터 갈게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성우의 입가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사장님 햄버거 하나랑 아이들 몫으로 3개 더 결제해 주세요. 활기찬 정오의 햇살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손님은 익숙한 듯 카드와 함께 따뜻한 진심을 내밀죠. 가게 입구에는 커다란 칠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름 모를 이들이 미리 낸 햄버거 개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3개 더 추가해 놓을게요. 성우는 정성스럽게 칠판의 숫자를 늘려 적습니다. 여기 이번 테이블 나갔어요. 주방에선 앞치마를 두른 형의 목소리가 씩씩하게 들립니다. 동생은 홀구석의 깨끗한 책상에서 신나게 숙제를 하고 있죠. 아이들의 얼굴엔 더 이상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생기자 형이 조심스럽게 성우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꼭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민 봉투에는 구겨진 10,000원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날 성우가 줬던 그 돈이었습니다. 성우는 빗바랜 10,000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는 돈을 받는 대신 어깨를 다독이죠. 내 돈 아니다. 다른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네가 전해주렴.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배고파 보이는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성우는 새로운 아이를 가리킵니다. 형은 사장님의 뜻을 이해한 듯 고개를 깊게 끄덕입니다. 뭐 먹고 싶어? 여긴 배고픈 애들 먼저 먹는 집이야. 형은 구겨진 10,000원을 들고 낯선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